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은행 크게 터졌다. IMF 때도 이런 일 없었다. 은행 부실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는 비상대책에 나서 5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단도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총부채가 6천조를 돌파하고 PF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과 적금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SBS 비즈 매주 수요일 낮 12시 부동산 완전 정복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은행 크게 터졌다. IMF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자, 지금 결국 이렇게 뻥 하고 은행이 붕괴되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저 은행 부실 터졌다. 아마 여러분들 은행 부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엄청 많이 뜰 거예요, 기사들이. 최고 위험 수위. 자, 먼저 건설업 은행 대출 연체액이 1년 새 2배나 커졌어요. 우리는 너무 돈이 단위가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커지는 부동산발 금융 불안. 벌써 지금 뉴스에서 떠든다면 상당히 지금 깊이 들어온 거거든요. 은행 부실. 먼저 5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물론 5대 은행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금융권이라든가 또는 뭐 뱅크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라고 이렇게 부도가 안 난다고 장담 못 해요. 누가 하나 안전한 게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이지. 5대 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23조 2387억 2배입니다. 무려 단기간에 2배 급등. 5대 은행 PF 잔액은요 18조 2천억 26%나 급증했어요. 은행권 리스크를 감수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은행권 리스크 이걸 감수하고요 영업에 매진한 거예요. 왜? PF 정말 얼마나 돈다발입니까? 그 많은 곳에서 돈을 그냥 갈퀴로 긁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돈도 떼이게 되고.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1.3%에서 자 놀라지 마세요 6.5%로 5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은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이런 것보다 저축은행 특히 지방의 저축은행 아주 위험한데요. 중소형 저축은행 47개 저축은행이 있는데 그 PF 비중이 무려 67.9%. 와, 엄청나죠. 대부분 저축은행은 PF로 먹고 살아요. 총 여신 50% 원래 20%를 넘기면 안 되는데 총 여신의 50%를 넘겼어요. 그만큼 부실이 심하다는 거죠. 건전성 악화, 중소지방 저축은행 특별관리. 오죽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저축은행을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와 함께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겠어요. 이번에는 상호금융 먼저 연체율 신협은 4.3, 수협 4.2, 산림조합 3.8, 농협 2.6. 그나마 농협이 그중에서 단위종합 농협이 제일 나은데 나머지들 상당히 위험하죠. 캐피탈사도요 고정이하 여신이 2.1%, 부실채권이 무려 4조. 캐피탈사도 휘청휘청합니다. PF 이것도 많고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6.2, PF 연체율도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터진다 만다 계속 뉴스에서 또는 각종 논설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경고하고 있고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주 단순 명료하게. 지금 부도 난다고 해서 돈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지고 괜히 이자라든가 이런 거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당장 오늘 터진다 내일 터진다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일단 저축 들어간 것은요 주로 1년짜리 단기가 많잖아요. 단기 상품 만기까지 채우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알려드린 대로 위험한 곳에는 5천만 원 이상을 넣지 마세요. 미리 빼가지고 그냥
괜히 이자 손해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은행 예금, 해결책, 우체국은 전액 보장합니다. 원금 목적, 내가 원금 보장 목적이고 많은 돈을 보장받으려면 우체국에 집어넣으세요. 이율은 낮아도 전액 보장. 1금융권은 전액 보장이 안 돼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5대 은행도요. 자, 두 번째, 1금융권의 분산 투자. 다만 1금융권은 안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5대 은행에 한쪽에 다 집어넣지 말고요. 뭐 국민, 하나, 신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 은행에 나눠서 분산 투자. 세 번째, 자,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 그러는 거예요. 자, 2금융권 5천만 원 괜찮아요. 어차피 이자까지 포함되는 거지만 뭐 5천만 원까지. 다만 5천만 원 이상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막 10억을 넣는다든가 그런 건 조금 만기 되면은요, 분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자가 금리도 인하될 것 같고 하니까 이자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예요. 자, 법인이 다른 2금융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인데 법인이 달라. 완전 다른 곳이야. 단위조합 농협인데 완전 달라. 이런 경우는 각각이 5천만 원씩 보장이 돼요. 좀 바쁘긴 해도 이렇게 나눠서 분산 예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상품 금지. 자, ELS 이번에 사태 많이 들으셨죠? 원금 손실. 일단 원금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원금 문제 생기는 것들은요, 그냥 뭐 조금 손해보겠지 이게 아닙니다. 반토막 나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해요, 은행권에서는. 왜? 그래야 진급도 빠르고 그래야 성과급 잔치하고 수당받고 그런 거에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기 시에 위험하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막 조마조마해. 그렇다 하더라도 길어봤자 1년이라면 만기 시에 꼭 다른 안전한 1금융권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로 바꾸세요. 5천만 원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정부 비상체제 돌입. 오죽하면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하겠어요.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아예 그냥 뉴스에서는 못을 박네요. 자, 정부 비상체제. 정부, 금융위, 금감원으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한동안 좀 늑장 대응을 한다고 뉴스에서 막 정부를 쪼아댔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지금 PF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다행입니다. 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수시로 미팅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PF 취약 요인, 변동성이 커서 밀착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들이 있죠. 또 뱅크런 위험성이 있고 또는 PF에서 돈을 뜯길 위험성이 높은 그런 것들, 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뭐 은행권은 계속 밀착 관리, 모니터링. 한국 장기간 1에서 2% 저성장, 경제 침체도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자주 미팅을 갖는다. 두 번째, 금융위. DSR 규제 내실화. 이제 은행 대출을 더 이상 계속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이미 발표를 했고, 자, 당장 1월부터 시행을 하겠죠. 은행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적극 취급.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고정금리, 혼합금리라고도 하죠. 이 모기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데 금융권, 가계대출, 밀착관리, 특히 가계대출, 고정이하 여신, 돈을 뜯길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계속 밀착관리를 하고 있어요. 금감원, 한계기업 손실부담,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구조조정. 이제 금감원도요, 한계기업, 좀비기업 이런 것들 있죠. 계속 적자만 나는,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이제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분명히 엄포를 했어요. 당연히 망할 곳은 망하게 해야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14일 6개 은행 여신 담당 가계대출 비상점검을 통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PF 사업장 120개 경국매 아예 진행해버리겠다. 이제는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곳을 살려주는, 그 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특별한 사유 아니면 경공매 진행해버리겠다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나는 이제 건설사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그걸 또 처리 안 할 수도 없어요. 자꾸 다른 곳으로 와전이 되고 전이가 되거든요. 자, 한국 부채 6천조 원. 6천조 원 하면 아예 그냥 얼마인지 감도 안 오죠.
이 6천조 원은 사실입니다.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돌파했다고. OECD에서 GDP 대비 유일하게 상승. GDP 대비 다 하락했어요. 높든 낮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6천조로 상승했다 이거예요. 한국 총부채. 2023년 총부채가 6천조 돌파했고 2분기 때 무려 273.1%. 엄청나네요. 한마디로 300%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국민 소득 대비. 빚 빼면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죠. 왜? 100%가 아니라 지금 273% 아닙니까? 가계는 101.7% 조금 줄었어요. 기업 123.9%, 정부 47.5%, 빚도 가계가 2218조, 기업이 2703조, 정부가 1035조 해가지고 이거 합치니까 6천조다 이 말이죠. 문제점. 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4.9% 상승했어요. 다른 나라는 올해 들어와서 다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났다고요, 빚이. 왜 그럴까요? 그 부동산 문제로 그랬겠죠. 보나마나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요. 가계, 기업 위기 수준이 높습니다. 금융 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정말 최고조의 위험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자, 주요 국가 부채.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 한번 보니까 이탈리아는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우리나라가 273으로 제일 높죠. 이런 나라들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주도기 때문에 빚이 많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더 부도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자본이 적기 때문에. 뭐 이 나라하고 큰 차이 안 나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다만 일본 424%, 완전 쫄딱 망하고도 남네요. 캐나다 307%. 자, 여튼 OECD는 평균 14%, 모든 나라가 하락을 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많아요. 이제 부동산 PF 대출, 금융권 연체율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증권사가 17%로 탑이에요, 탑. 보험사도 엄청 많죠.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연체 6.19%, 저축은행 4.61, 이게 5%로 늘어났어요. 여신 전문 뭐 캐피탈이나 이런데 카드 부동산 PF 연체 무려 3.89%. 5위가 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협동조합들을 말하는데 부동산 PF 연체율이 평균 1.12. 그런데 지금 신협과 수협은 거의 4%대. 자, 기업은행 유일하게 1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이 부동산 PF 연체율이 0.64로 다른 1금융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예적금 위험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예적금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예적금 부실, 위험 요인,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요. 뭐가 꼭 당장 지금 안 터지더라도 너무 지를 바칩니다. 도처가. 전쟁 위험성도 있죠.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감을 못 잡아요. 두 군데나 터졌는데. 고금리, 당분간은 고금리 유지, 또 PF, 이게 가장 심각. 위험 징조, 지금 민간 부도, 기업이라든가 가계 부도가 막 생기고 있어요. 돈감은 돈이 모자라요 지금. 그리고 예금 경쟁, 아직도 지금 예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신 못 차린 거죠. 1금융권 자기자본 비율 BIS 15에서 18%로 1금융권은 그나마 양호하지만 이것도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나요? 2금융권은 끔찍합니다. 위험 요인 3가지. 먼저 은행 부실로 터질 수가 있어요. 민간 연체가 되거나 PF 대출, 이게 악화되게 되면 부도 납니다. 두 번째, 뱅크런. 예적금 문제가 발생해서 단기간 소문이 나게 되면 그냥 부도. 이건 1, 2금융권을 가리지 않아요. 부도 확산, 개인하고 기업, 2금융권이 서로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건설사 PF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적금 해결 방안, 안전한 은행, 아까 우체국이나 1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은 소액 정도로만 예치하고 5천만 원 밑에, 그리고 각각 법인이 다른 곳으로 나눠서 만기시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 투자 미리 찾아갖고 그냥 손해보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투자 목적, 노후 대비. 노후 대비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그런 다음에 연세 드신 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아주 그 OECD 꼴찌 수준이에요. 다 자식들한테 퍼져가지고 정말 빈곤의 허덕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면 옛날처럼 나는 수익형, 당연히 수입이었으니까 수익형에 눈독을 들이겠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수익형은 꼴찌입니다. 꼴찌. 잊지 마세요. 수익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수익형도 좋았는데 이제는 집 많은 거 걱정하기 이전에 수익형,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주거형 또는 상가, 뭐 산업형 오피스텔, 어떤 것이 됐든 이런 수익형은 아주 지금 안 좋아요. 너무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뛰질 않아. 무엇보다 월세는 받으면 뭐예요? 또 월세도 그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공실이도 막 생기고 뛰지를 않는다고요. 아파트는 많이 뛰잖아요, 가격이. 자, 여기 보세요. 노후 대비 수익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매입 5억을 투자했다. 5년 차익. 좋아요. 자, 수익을 5천만 원 5년 동안 건졌다고 하자고요. 150만 원 5년 월세. 자, 1억. 만약에 150만 원을 받았다. 5억 투자했으면 5년간 월세 1억을 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얘가 얼마 뛰느냐? 겨우 5천밖에 안 뛰어요. 많이 뛰어봤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플러스 1억 월세까지 합쳤더니 총 5년 동안 1억 5천을 벌었네요. 자, 이번엔 아파트 전월세.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 전월세로 조그마한 거라도 들어가서 자, 그거를 뭐 주택연금을 받거나 이런 식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시세 차익. 먼저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는요 많이 뜁니다. 먼저 5억 갭 투자를 했다고 봐요. 같은 5억이죠. 자, 뭐 갭 투자가 아니라 이제 전월세를 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월세 여러분들 1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년이면 대략 6천 정도 이게 나오네요. 그리고 아파트니까 뭐 조그마한 거 잡았어도 5억 가지고 뭐 잡았어도 한 2억은 뜁니다. 5년이면. 그러면 아까 월세 6천에 2억 합쳐서 얼마에? 총 2억 6천입니다. 아까 수익형 부동산은 너무 이게 뛰지를 않다 보니까 1억 5천. 전월세 받는 것은 2억 6천. 오, 전월세가 훨씬 낫네요.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익률은 적을지 몰라도 월세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집값이 훨씬 많이 뛰기 때문에 더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그냥 갖고 있는 돈을 그냥 까먹고 아파트 갭 투자를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이건 이제 다 꼭지에 판다는 조건입니다. 시세 차이.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자, 5억 갭 투자 5년 동안 하면은 5억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5억 갖고 10억이나 11억짜리 잡으니까요. 5억 뜁니다. 그럼 월세는 없죠? 근데 집값이 그냥 5억 했기 때문에 총 수익은 5억이야. 나머지는 1.5, 2.6, 얘는 5억. 그러면 갭 투자 해갖고 나중에 판 다음에 이걸로 차라리 돈을 쓰는 게 훨씬 많이 벌지 않을까요? 순서는 제일 적은 게 수익형, 그 다음 두 번째 적은 게 아파트 전월세, 제일 센 게 갭 투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 PF 대출 잔액, 연령대별 주담대 연체율. 여기 보시면 와, 은행 44조예요. 고정이하 여신 400억. 많지는 않죠. 보험사는 43조. 보험사가 워낙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은행하고 같아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5천억. 돈 떼이는 비용이 이렇게 커요. 캐피탈 24조. 거의 뭐 50% 수준이죠, 은행에. 캐피탈이 진짜 심각해요. 자, 1조가 고정이하 여신입니다. 떼일 돈. 저축은행 9조 8천억. 거기에서 5천억. 문제가 이 비율 대비해서 떼일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고정이하 여신이. 증권사 6조 3천억. 1조 2천억. 증권사가 최악이죠. 자, 상호금융 4조 7천억. 100억.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특히 20대 이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연체율이.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2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이 많다는 것은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비생산층에서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5대 은행 건설업 대출액, 대기업 대출액.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말,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4조가 23조로 껑충 뛰었네요. 건설업 대출이 14조에서 23조로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것도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5대 은행, 대기업. 그럼 대기업 대출의 잔액은 얼마냐? 보세요. 82조에서 137조. 은행 딴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금융권 PF 대출, 잔액 추이, 상금융 연체율. 지금 총 금융권 모두 다 합쳐가지고 연체율이 0.3까지 떨어졌었는데 2.42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2020년 세상에 92.5조밖에 안 됐던 게 134.3조 원으로 널뛰게 했죠. 상호금융, 지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수협이 두 번째 안 좋고 산림조합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죠.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 건설사 건전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금과 대출에 대하여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